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성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후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지면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시들해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모든 결혼 생활에 기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횟수가 적을 경우 대화를 통해 파트너의 행복감과 성적 만족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변화를 모색해야 돼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1990년대보다 성관계 횟수가 줄었지만 성관계의 양이 질보다 항상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회심리 전문가협회의 20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를 주 1회 갖지 않으면 최상의 유대감을 누리지는 못한다고 해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성의학 전문가인 마리아 소포클레스 박사는 폭스 뉴욕과의 인터뷰에서 성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는 성관계 횟수에 대해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러나 대화를 통해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행복감과 성적 만족도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면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성생활에 변화를 줘야 할 5가지 징후를 소개했는데요. 만약 파트너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성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드시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성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후 5가지. 첫 번째, 성관계가 귀찮은 느낌이 든다. 성관계가 쓰레기를 치우듯이 매일 해야 하는 허드렛 일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적신호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침실 밖에서 종전의 성생활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애정의 불꽃을 되살릴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명거리를 자꾸 만든다. 음식을 잔뜩 먹은 뒤 배가 너무 불러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다면 이는 파트너와 잠자리를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생활을 개선하려면 이런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전문가들은 성관계를 갖는 대신 음식을 먹는 것은 식욕이 성욕의 대체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침실이 전자사무실로 전락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TV가 성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들을 꼭 침실에 둬야 하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람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을 침실에서 제거하라고 조언해요. 그래야 침실이 잠자고 성관계를 맺는 성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침실에 기어 들어가는 텐트 등 섹시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실은 직장 생활의 연장이 아니라 아늑한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같은 파트너와 잠시 잠자리를 한 뒤 후회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파트너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좋은 잠자리도 지루한 잠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마사지 오일을 하거나 조명 등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등 침실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노력으로 밤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째, 흥분하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성욕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은 책, 잡지, 에로 영화 등을 통해 성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된 커플이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서로에게 열의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오래된 커플의 애정 되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래된 커플 애정 되찾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계획 세우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까요? 연애 또는 결혼 초반에 그랬듯이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낙지볶음을 해줘야지. 이번 주말에는 청소고 빨래고 다 내가 해야지. 등등. 이런 식으로 자꾸 계획을 세우다 보면 뇌가 다시 이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세스 길러한 박사는 행동을 취하면 마음이 따라온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따로 시간 보내기. 함께하는 모든 게 지루하고 진부하다면 좀 떨어져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씩 여행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라는 뜻이죠. 관계 전문가인 스티븐 스나이더 박사는 예를 들어 파트너와 독립된 취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리든 그림이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세요. 상대방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귀 기울이기. 오래된 커플은 같이 있으면서도 따로 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둘이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상과 차단하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플랭클린 포터 박사는 휴대폰을 끄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해요.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가 말을 할 때 끼어드는 대신 차분히 경청한다면 대충 안다고 생각했던 상대의 모습에서 신선한 구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함께 웃기. 연인들 사이에는 수다를 떨거나 때론 남들이 듣기에 조금은 엉뚱하고 멍청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웃음을 공유하는 커플이 더 행복하고 더 오래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만남이 길어지다 보니 웃을 일은 줄어들고 싸울 일만 늘어난다고요? 그렇다면 언제 화가 났는지 체크해 보세요. 파트너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인지 돌아보세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유머를 구사하며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면 둘의 관계도 예전처럼 윤택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 목록 만들기. 관계는 때론 아이스크림 같아요. 처음에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맛있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력은 사라지고 끈끈함만 남죠. 그럴 때는 이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파트너 덕분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그녀를 만난 덕에 책 읽는 재미가 뭔지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나는 내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등등 말이에요. 상대방이 가져다 준 선물을 생각하다 보면 그동안 같이 보낸 시간에 세상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가 새롭게 생겨날 거예요. 여섯 번째, 성 관련 대화하기. 중년의 잠자리가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있다면 신체의 변화나 욕구 등에 대해서 배우자 또는 연인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겪습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서로의 문제를 숨기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부부간 비뇨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국내 부부는 44.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77%라고 응답한 데 비하면 낮은 수치죠. 전문가들은 성기능 저하보다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이 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몸 상태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본다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중년의 성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성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후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후 5가지. 첫 번째, 성관계가 귀찮은 느낌이 든다. 두 번째, 변명거리를 자꾸 만든다. 세 번째, 침실이 전자사무실로 전락했다. 네 번째,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다섯 번째, 흥분하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 다음, 오래된 커플 애정 되찾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계획 세우기. 두 번째, 따로 시간 보내기. 세 번째, 귀 기울이기. 네 번째, 함께 웃기. 다섯 번째, 목록 만들기. 여섯 번째, 성 관련 대화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